자, 룩업 테이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많이 쓰이는 게 룩업 테이블이죠. 그죠? 우리 뭐 제어를 한다, 뭐 한다 하지만은 막상 현장에 가보면은요, 제어기 잘 짜는 것보다 룩업 테이블을 잘 짜는 게 훨씬 더 차가 잘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룩업 테이블은 정말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룩업 테이블을 쓴다는 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T를 썼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엔진맵을 하나의 큰 행렬에다가 만들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RPM이 5000일 때 스로틀이 0.4이면은 뭐냐면은 지금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요. 엔진 토크가 69.8Nm가 나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근데 룩업 테이블 한다는 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만 조합을 했을 때 토크를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3800은 없잖아요. 또 0.48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걔가 거기 바운드리에 해당되는 놈을 잡죠. 3800이니까 3000과 4000 사이에 있고 0.48은 0.4와 0.5 사이에 있어서 요 네 개를 잡은 다음에 이제 비례적으로 해가지고 찾아주는 게 인터폴레이션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관법이라고 하죠. 보관법. 자, 보관법은 반드시 얘는 룩업 테이블이랑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룩업 테이블을 쓰는 이유가 보관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보관법을 하려고 그러면 룩업 테이블이 필요한 거고,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틀랩에는 interp2라는 게 있습니다. interp2. 자, interp2는요, 총 5개의 인풋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요, 처음 3개는 우리 surf나 mesh나 중어랑 똑같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테이블을 준다 하는 겁니다. 테이블을 준다. 근데 3컬럼 테이블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식의 룩업 테이블을 준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인 룩업 테이블을 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X값, 내가 원하는 Y값을 주면은 그놈들이 갖는 Z값을 계산해 주는 게 바로 interp2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erp2, 자, RPM 스로틀 토크. 그러니까 정통 방법은 X, Y, Z를 다 똑같은 디멘전에 11 by 9으로 주는 게 맞는데,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서프 메쉬가 어땠어요? X하고 Y에 해당되는 놈은 1D로 줘도 잘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interp2도요. 그거를 메쉬 그리드를 써서 뻥튀기를 해도 줘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거 3개는 뭐냐 하면은 룩업 테이블을 얘한테 건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원하는 X값.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뭐예요? 3800. 그 다음에 0.48. 이렇게. 그랬더니 제가 보관법을 통해서 102점 얼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됐다. 자, 그래 한 값만은 찾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한번 또 벡터라이제이션을 해보죠. 이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0.48일 때 요 모든 RPM에 대해서 3800이라는 값 말고 요 주어진 RPM에 대해서 다 구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걸 한번 T04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T048 equal, 자, 원래대로라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스칼라 값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매틀랩의 벡터라이제이션 광팬이 돼버린 거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그래 해보자. 이렇게. 와, 그랬더니 계산을 해주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매틀랩의 interp2는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extrapolation을 안 해줍니다. extrapol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범위 밖에 있는 녀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RPM이 제일 작은 게 600이고 제일 큰 놈이 지금 여기서는 6200이에요. 스로틀은 제일 작은 게 0이고 제일 큰 게 1이죠. 1. 만약에 요 범위 바깥에 벗어났다.
그럼 제가닥 에라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낸을 줍니다. 낸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인터프트를 하는데 요걸 살짝 벗어나 보세요. 6200이면은 해주고요. 6201이다. 바로 낸을 줘버리죠. 저게 사실은 외사법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매틀랩의 인터프트는 익스트래플레이션을 안 해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시뮬링크에서도 이제 룩업 테이블이 있어요. 2D 룩업 테이블이 있는데 시뮬링크에서는요, 이 룩업 테이블을 볼 때 우리는 매틀랩에서는 여기가 X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죠. X, Y, Z. 시뮬링크에서는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랭귀지인데 그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되게 좀 주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룩업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거나 조금 더 듬성듬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스로틀이 0부터 0.1간격으로 등간격이에요. 얘는 그죠? 보시면은 다 등간격으로 해서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등간격은 아니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뭐 600,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편해요. 사실 그죠? 저거를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멀어져 버리네요. 그것도 별로 안 좋다. 그냥 놔두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600이 아니라 800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이거를 0.1 간격이 아니라 0.05 간격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나씩 더 넣는 거죠.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여기를 하나씩을. 아니면 거꾸로 어떤 사람은 더 듬성듬성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11개인데 나는 그렇게 볼 필요 없고 5개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여기는 듬성듬성, 여기는 더 촘촘. 자, 다 똑같습니다. 더 듬성듬성하게, 더 촘촘하게, 아니면 덜 촘촘하게. 다 똑같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듬성듬성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놈을 RPM2라고 해보고요. 처음에 작은 값, 4개 값만 줘보죠. 원래 우리 몇 개였죠? 1/9이었죠? 9개를 4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스로틀도 0부터 1까지 0.1 간격이었는데 듬성듬성하게 줘보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5개, 얘는 4개. 그럼 우리의 새로운 새로운 토크2는 몇이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4x5일까요? 5x4일까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오리지널 지금 룩업 테이블에서 위에 해당되는 게 X잖아요. 이게 X예요. 이게 Y예요. 그러면 요 녀석의 디멘전은 dimension of Y 곱하기 dimension of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크는 요게 아니고 요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인터프트를 또 믿고 해보죠. 그래서 새로운 토크2는 interp2. 자, 처음에는 방법 없어요. 이거는 테이블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또 믿어보죠. 매틀랩을 믿고 여기다가 원래는 스칼라 값을 줘야 되는데 벡터 짠. 안 되네요 이번에는. 그쵸? 우리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봅니다. 요게 1/4, 요게 1/5. 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루프를 20번 돌리는 거는 죽어도 못 하겠는 거죠. 그쵸?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얘를 뻥튀기를 시켜볼까요? 우리 뻥튀기 기계가 있죠, 우리한테. 그래서 뻥튀기 된 놈을 대문자로 해보고요. 메쉬 그리드다. 요렇게. 그죠?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짠. 그럼 좋은 게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RPM도 5x4가 됐고요. RPM2. 스로틀 2도 5x4가 됐습니다. 이젠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RPM2 여기를 대문자 스로틀 2 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토크가 탄생이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11x9에서 이제는 5x4의 조금 더 작은 룩업 테이블이 탄생됐다.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듬성듬성한 댄스한 걸 하고 있지만 11x9을 난도 촘촘하게 뭐 100x90로 만들고 싶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이거 모터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이분이 참 또 어떻게 아셨는지 기가 막힌 걸 발견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벡터잖아요. 근데 원래는 X는 이제 로우고 Y는 사실은 칼럼 벡터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굳이 우리가 메쉬 그리드로 뻥튀기를 하지 않고요. X를 로우로 주고 Y를 칼럼으로 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주더라. 이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베스트 솔루션. 그죠? 그래서 저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룩업 테이블을 이제 순방향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순방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써보면 자, 룩업 테이블은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known이 X하고 Y를 할 때 unknown은 모른다라기보다는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Z를 구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순방향으로 쓰고 있다, 우리가. 근데요, 제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를 역방향으로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known이 내가 지금 RPM을 알고 어떤 원하는 엔진 토크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도대체 얼마의 스로틀을 열어야지만이 이 값 Z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인버스 문제라고 그러죠. 역방향 문제죠. 자, 이거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룩업 테이블을 순방향으로도 많이 보지만 일단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오히려 저렇게 역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약간 제어하는 입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없나 하고 막 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더라고요. 매트랩 빌트인 펑션에서. 그래서 또 열심히 짰습니다. 그래서 inv engine map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사실은 뭐 꼭 엔진 맵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줬고요. 그래서 총 5개의 인풋을 받게끔 만들었고요. 처음 3개는 인터프트랑 똑같습니다. 룩업 테이블을 주는 것이죠. 인버스나 순방향이나 룩업 테이블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3개는 똑같고요. 4번째가 내가 원하는 X값, 5번째가 우리 인터프에서는 Y였는데 여기를 Z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이 Y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inv engine map. 자, 여기 있는 파일들은 여러분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nverse engine map. 자, 쭉 이제 뭐 한글 설명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꽤 길어요. 그죠? 생각보다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inv engine map. 자, 처음 세 개는 순서대로 주면 되죠. 이건 테이블을 주는 거다. 네 번째가 RPM, 다섯 번째가 토크 값, Z 값. 줬더니 제가 뭐 어떻게 계산됐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겨는 그냥 그렇게 띄운 거고요.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스로틀이 토크가 아니라 스로틀이 0.3784다. 즉 다시 말해서 RPM이 3800일 때 당신이 80Nm의 토크를 얻고 싶으면은 스로틀을 이만큼을 열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저게 정말 맞는지 볼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제는 저놈을 갖고 순방향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nterp 2를 넣고요. 똑같죠. 처음 세 개는 3800일 때 방금 얻은 값이 지금 ANS에 들어있으니까 저걸 넣으면은 저게 80이 나와줘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찾았나 하는 것을 조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3800이 주어지면 이 3800에 해당되는 각각의 그 스로틀일 때 값을 찾습니다. 이렇게. 각각을 찾고요. 금방 찾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주어진 값 80이 도대체 요 둘둘 짝을 지었을 때 어느 구간에 들어가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요 구간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요 녀석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스로틀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요 피겨는 그냥 덤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솔트는 그냥 건너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